네, 신년운세 사주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병호일주가 되겠습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신년 운세를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병호일주가 어떤 일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병호일주는 일지가 오화죠. 오화의 이제 지장간은 병기정이 되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병화는 이제 비견이죠. 예, 비견이 되겠고, 기토는 이제 상관, 그 다음에 정화는 겁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호일주는 일지지장 간의 비견, 상관, 겁재를 가지고 있는 일주인데요. 자, 보시면 병호일주 전부 붉은색이죠. 예. 화의 색깔은 이제 붉은색에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병화는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오는 낮 이제 한낮이죠. 정오의 태양이에요. 아주 정열적이죠.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예,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병호일주 굉장히 세요. 이게 일반적인, 제가 원래 60갑자 일주 중에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아마 셀 거예요. 그 세다는 얘기가 아주 성격도 좀 강하고, 자존심도 좀 강하고, 여러 면에서 좀 이제 좀 드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천간 지지가 모두 당연히 뭐 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주 정말 그 외성적인 성격이고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병호일주. 자존심, 한자존심 해요. 예. 성격이 이렇게 강하고 자존심 정말 엄청나고 권위적이면 삶이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굴곡이 많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성격 자체가 조용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호일주. 예. 그리고 일지가 이제 양인이라 해서 이건 일인격이라 그래요. 일인격. 일지에 이게 이 칼인데 칼을 딱 품고 있는 거죠. 일인격. 병일간이 5월에 태어났으면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일지가 양인이면 일인격이라고 합니다. 일인격. 이게 일인격이 이제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워낙 세니까 이 편관은 눌러주는 거죠. 편관은 비견겁제를 갖다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뭐 이 비견을 극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보시게 되면 병화의 편관은 임수죠.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이 편관에 제어가 있어야 돼요. 이 편관은 좀 강하게 나를 감시하고 눌러주는 거죠. 왜냐? 병호일주가 워낙에 강하니까 이 관성이 눌러주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편관 제어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제가 6번에 보면 진신에 여기 임수가 들어가죠. 거기다가 필수라고 써요. 필수. 예. 그래서 이 병호일주는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정말 괜찮아요. 굉장히 직업운이 좋게 구성이 되고, 천간에 임수가 없으면 지지의 지장간에라도 임수가 있어야 되고, 지지의 지장간에도 없고 천간에 없다. 하다못해 대운에서라도 와줘야 돼요. 그래야 병호일주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호일주를 그 사진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예요. 자, 오, 이건 말이죠. 그죠? 이건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 병화는 태양이죠. 자, 태양이 막 이렇게 뜨고 있는 데서 말이 막 힘차게 달려가는 이런 형태. 정말 멋지고 굉장히 좀 장쾌하죠. 예. 이 병호일주 이렇게 호탕하고 한 자존심 합니다. 이게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병호일주.
거기다가 또 간여지동이에요. 간여지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천간과 지지가 똑같아. 음양이 똑같잖아요. 화화. 간여지동의 특징. 부부관계가 유정하지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잘 흘러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호일주가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 참 화끈하고 정열적이고 멋있어요. 그런데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남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장점이 더 많죠. 근데 이제 요런 걸 잘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병호일주 남자는 그 배우자분한테 잘해줘야 돼요. 부인한테.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자, 기토 상관. 이 상관이죠. 상관이 기토가 오화를 보면은 녹좌가 돼요. 그리고 병호는 당연히 왕지에 있죠. 왕성합니다. 병호일주 장난 아니에요. 예. 상관이 녹좌 왕궁이라는 얘기는 말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겁재는 정화는 겁재죠. 겁재가 녹좌 왕궁이야. 병호일주 재탐, 재성, 재물에 대한 욕심 많아요. 그리고 반듯하고 활동적인 그런 형제자매가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병호일주가 직업이 센 직업으로 가야 돼요. 이게 대충 가면 안 됩니다. 검찰, 경찰, 군인, 의료 엄청 세죠. 자, 법조인 엄청 세잖아요. 운동선수 이런 센 직업으로 가야 돼요. 병호일주는. 자, 그죠? 자, 이러한 병호일주 장난 아닙니다. 병호일주가 이제 갑진년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운 천간이 갑목이죠. 자, 세운 천간은 천간 오합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 갑목이랑 합을 하는 거는 기토죠. 갑기합을 하는 겁니다. 기토를 봐야 이 편인이 작동을 해요. 편인이 흉성이니까 뭐 안 좋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일단 편인도 일단 인성이에요. 뭐 이제 어머니 뭐 물론 계모일 수도 있겠는데 어머니를 의미하고 학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계약 관련 뭐 이런 것들이죠. 명예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이 편인이 갑목이 들어오는데 이 병호일주가 이 편인을 취하느냐 마느냐는 기토를 봐야 돼요.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드러난 천간에 기토랑 합을 할 수도 있겠고 지지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지지장간에 기토가 있는 지지는 축, 오, 미 요 세 개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미 병호일주는 이 오화 안에 이미 기토가 있죠. 오화 병기정이라고 하는 지장간에 기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목은 이거랑 기토랑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 갑목이 세운 천간이 들어오면서 우선순위가 드러난 천간부터 먼저 기토랑 합을 해버리면 지지지장간하고는 기토랑 합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병호일주가 만약에 드러난 천간이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 갑목의 편인이 작동하지가 않고요. 병호일주가 만약에 천간에 기토가 없어요. 그러면 오화 안에 당연히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갑목, 세운천간 갑목은 오화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하면서 합생의 구조가 되면서 편인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 편인이 작동하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 인성인데 독특한 인성이죠?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뭔가 새롭고 좀 독특한 공부, 독특한 지식 체계,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건데, 드러난 천간에 기토가 없다 그러면 이 편인이 작동하면서 이걸 실행에 옮겨요. 예.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지 않던 그런 아주 독특하고 추상적이고 특별한 그런 어떤 지식 체계를 본인이 실제 공부를 한다. 요새 뭐 공부하는 게 꼭 책만 봐서 공부가 아니죠. 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지식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운 지지가 진토죠. 세운 지지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진토가 작동을 하는 거, 지지 진토가 작동을 하는 거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아까 천간은 천간오합으로 제가 작동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그럼 파해 원진 귀면은 어떻습니까? 작용력이 약해서 여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토가 사주 원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12가지 지지를 대입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병일주가 쥐띠예요. 자, 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자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삼합 공부 많이 하셨죠? 신자진의 반합이죠. 자진. 삼합은 이 반합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이라는 얘기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 신자진은 수국이죠. 그럼 병화 입장에서 수는 관성이잖아요. 이 관성의 득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럼 반합은 작용을 하고 육합은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틀려요. 삼합은 작용을 해요. 삼합의 반합도 작용을 해요. 근데 육합은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합은 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삼합은 득이고 삼합의 반합도 득이에요. 득. 그래서 득을 잘 봐야 돼요. 득실이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되는데 육합은 득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관성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취업, 그 다음에 이직, 그 다음에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를 만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관성의 득이에요. 아, 저는 공무원이고 예서 저는 뭐 특별하게 옮길 게 없는데요. 하다못해 동창회 총무라도 합니다. 뭐 산악회 총무라도 해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축. 자, 축진 파 정도인데 이거는 형충회합에 해당되지가 않죠. 작용력이 약합니다. 자축인. 인진 이것도 없죠. 묘. 이것도 형충회합에 해당되니까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작용하지가 않아요. 진진자영인데 이것도 그냥 스트레스 정도, 약간 예민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사. 자, 진사 뭐 없죠? 형충회합, 뭐 파해 원진기문 뭐 전혀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 어차피 뭐 이 진토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지, 월지, 일지, 시지수도 쭉 가면서 작용을 하는 건데 어차피 병오일주는 이 오화를 만나겠죠. 근데 진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작용하지가 않아요. 미 없죠. 형축회합에. 형은 인신사 축술미, 충은 육충, 그다음에 회는 삼합 방합, 그다음에 합은 육합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방합은 세 글자가 모두 모여 있어야 되고 같이 붙어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삼합은 안 그렇죠. 삼합은 두 글자만 있어도 작용을 합니다. 오, 그다음에 미신, 신진 뭐 이것도 없죠. 작용하지가 않아요. 유, 진유합을 하죠. 자, 형충회합에 제가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합에 해당이 되죠. 이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합이 되는데 묶여요. 아까 제가 요 자진은 이거는 득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신자진 삼합의 반합은 작용을 하는데 요는 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관성이어서
관성의 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합이요. 이건 육합. 자, 이 육합은 진유합이지만 이거는 득이 아닙니다. 득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도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거 많은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육합은 득실이 아니다. 이거는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유는 이건 재성이죠. 진토는 식신이에요. 식신과 재성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약에 병호일주가 닭띠다라고 한다면 금전적으로 묶이면서 좀 그 재물로 인한 답답함, 그 다음에 식신, 진로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건 아니에요. 돈을 잃는 건 아닌데 돈이 묶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줬어요. 보증금을 받고. 근데 그 보증금 못 쓰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보증금으로 뭐 월세 계약을 했고 전세 계약을 했으니까 돈이 묶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했어요. 돈이 묶이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돈이 뭐 본인이 잃었나요? 아니잖아요. 잃은 건 아니죠. 묶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예. 술. 자,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이 되면 이거는 형충회합에서 충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술충은 이거는 확실하게 작동이 돼요. 충이 되면 진토의 지장간 을기해무, 술토의 지장간은 뭐죠? 예, 신정무죠. 이것이 나와서 천간 오합의 구조가 있죠. 갑기합, 을경, 병신, 정인, 무기합으로 좀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합이 되는 요런 육친성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술토의 지장간이 나오는데 술토의 지장간 신정무죠. 자, 병신 합을 하잖아요. 그럼 병화. 정화는 정임합을 하죠. 자, 무토는 무기합을 하잖아요. 요러한 요 병임계 요런 것들이 사주 원국의 천간에 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나가요. 이걸 합거라고 해요. 이거는 실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득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진토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을경합, 그 다음에 여기는 무기합이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가진 않지만 을경합, 경금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호일주가 만약에 술토가 개띠다라고 하면 변화가 많아요. 충이 되어서 올해 굉장히 안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어떤 변화? 금전적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변화, 친구 동료와의 관계, 뭐 학업적인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러면 선생님 저 병호일주인데 개띠예요. 변화가 많고 뭐 충이 되는데 뭐 개운법 있나요? 개운법 없어요. 알고 계시면 돼요. 개운법이라고 해가지고 부적 쓰고 뭐 이상한 거 하라고 그 전부 미신입니다. 예. 사주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개운법이라는 거는 알고만 있는 것도 개운법이에요. 아, 내가 올해 돈이 나가겠구나. 올해 변화가 많네. 또 직장도 옮길 수도 있겠네.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요. 전혀 생각 없이 뒤통수 맞는 거는 그거는 정말 힘들지만 알고 맞는 거는 덜 아파요. 그것이 개운법입니다. 그래서 개띠인 경우에는 올해 변화가 많다는 걸 인식하시고 잘 본인이 마음적으로 준비를 잘 하시면 돼요. 술해, 진해 이거는 귀문이죠. 스트레스나 본인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요. 뭐 약합니다. 자격력은. 아, 병호일주 굉장히 세요. 예, 셉니다. 예. 올해 잘 건투를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